우와! 간다. 잘 들어. 자, 첫 번째. 저번에 했던 지수함수 힘들었으니까 잘 봐.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그런데 저거의 기본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네. 그래서 y는 2x제곱 그래프가 먼저 기준이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적어주시고, 옆에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볼게. 아니네? 할 필요 없네? 옆에 그림이 나와 있는 거지, 이거. 새 그릇 잘 안 지워져. 많이 지워야 되네? 자, 그럼 요거 필요 없겠다. 자,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우리는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니?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원래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 식에서 바로 가볼게. y는 마이너스 2, 여기에 있는 x 자리에 우리는 x 마이너스 a를 대입할 거야. 근데 지수에 플러스 1이 더 있죠? 이렇게 될 거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이면 요 뒤에 떨거지에 원래 y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b가 1로 넘어오면 플러스 b가 돼. 그래서 A가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와, 엄청 살살 적었는데도 잘 적힌다. 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가 나오겠대. 아, 잘못 적었네, 저기다가. 자, 여기다 할게. Y는 들떠서 그래. 아, 원장님이 큰 돈 들으셨다, 그지? 뭐 하셨어요? 민기, 바뀐 거 뭐 없어? 못 찾으면 밖에 나가서 저 유리창으로 듣는 거야? 빨리 찾아. 7파? 7, 8이 뭐? 야, 이렇게 우리 교실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아닌데. 진짜. 지우개? 원래 잘 안 닦이는 거였잖아, 이거. 7, 8이 바뀌었잖아. 근데 저 처음에 7파. 민기한테 얘기해. 약간, 그러니까, 칠판이 완전 밝은 녹색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 테두리 원래 빔솜 밝은 색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잖아. 이거 엄청 비싼 칠판이야, 이거. EBS에서 쓰는 칠판이래. 감사합니다, 원장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대. 근데 우리는 단계를 밟아 나갈게.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일단 이론들을 만들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y는 2x제곱 그래프를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y는 2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네, 그치? 그리고 점근선은 항상 뭐였니? y는 0 이렇게 됐었네,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조금 익숙하게 해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x축 대칭에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할 것은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래프를 생각하면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럼 요렇게 되겠네. 그래도 점근선은 y는 0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어. 괜찮죠? 같이 필기를 해놓으시고, 보라색 분필, 형광 분필도 사야 되겠다. 저희 한 통에, 저건 내가 구입하는 거거든? 저건 한 통에 48,000원? 보라색이 엄청 이쁘게 나오는데. 저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요? 하고로모가 일본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거래. 나 처음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요 놈의 그래프를 X축으로 평행 이동했을 때 점근선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X축으로 이쪽으로 가거나 주황색이 X축으로 이쪽 오거나 했을 때 이 점근선은 높이는 바뀌지 않는 거야. 항상 우리는 Y축으로만 평행 이동했을 때만 점근선이 바뀌지.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네? 그랬더니 점근선이 뭐 나왔어? 3이 나왔지. 그걸로 우리는 B 값이 3이라는 것을 그냥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
괜찮으십니까? Y축 방향으로 얘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렸더니 이렇게 돼서 3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럼 B가 3이라는 거 결정 났네, 그지? 그럼 우리는 A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지나는 점,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1,2를 지나고 있네, 그지? 그럼 1,2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Y에다가 2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2-A 하고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2에 2-A가 될 것이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1 돼버리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지수가 얼마일 때 1이 되는 거야? 0 될 때지. 그러면 이 지수가 0 돼야 되겠대. 그래서 우리는 A 값은 얼마로 결정할 수 있다? 2. 그래서 A 값이 2고 B 값이 3.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왠지 수업이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전에는 되게 미끄러지는 거였거든? 그래서 글씨가 잘 안 좋겠는데 되게 까끌까끌해. 그래서 한 30%의 힘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네. 와,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엄청 힘들었다는 거잖아. 오늘은 특강 진도를 쭉 빼자. 왜냐면 공통수학원 재미없어. 물론 내신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숙제가 어디까지 나갔지? 공통수학원? 복소수 실전 마무리가 나갔냐? 안 나갔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늘 테스트는 실전 마무리 1회. 일요일 테스트는 실전 마무리 2회. 아니, 오늘은 실전 마무리 1회. 일요일 날은 테스트를 먼저 보잖아, 그지? 일요일도 와요, 이제? 토요일. 흥분했다, 지금.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테스트 보는데, 그때는 실전 마무리 2회. 남는 시간은 뒤에 있는 고난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책 공통수학은 채워지는 거고. 다 적으셨죠? 지울게. 지우개를 바꿔야겠네. 그렇지. 지우개도 하고 로모가 있더라? 이렇게 지우다가 딱 멈추잖아? 자석이라서 붙어 있어. 그거 차마 얘기 못 하겠다. 내가 사야지. 근데 지우는데 되게 힘드네. 잘 안 지워진다? 처음이라서 그런가? 괜찮아. 열심히 지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필수의 3번 쪽 갈게. 자, 3의 x제곱 그래프가 있고 y는 x도 존재하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림만 보면 a, b, c를 찾아낼 수 있겠네. 그래서 b분의 ac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 그지? 자, 우리는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뭐 삼각함수든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y는 x가 가장 중요한 건데 y는 x가 동시에 있을 때를 생각해야 돼. y는 x는 얘가 x좌표가 지금 a잖아, 그지? 그럼 y좌표도 뭐가 되는 겁니까? x에다가 a 집어넣으면 y가 뭐가 된다고? a. 그래서 xy 좌표가 항상 동일한 게 y는 x 위의 점이야. 자, 그러면 x가 a면 여기도 a가 되겠네. 여기가 x좌표가 b면 높이도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c면 이렇게 와서 얘도 c가 되겠다라고 일단 그림상 너희는 먼저 표시를 해놓고 출발해 볼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뭔가를 결정할 건데 우리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게 3의 x제곱 그래프네. 그러면 지수함수가 기본형 꼴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몇 콤마 몇을 항상 지납니까? 0,1. 그렇지. 지수의 x에 0 집어넣으면 무조건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y절편이 항상 기본형 꼴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요 점이니까 a 값이 1이라는 걸로 결정이 나겠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a 값도 1이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1을 쭉 올렸대.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b 값이 뭐가 나오니? 그렇지. b 값이 3. 그러면 b 값이 또 3이래. 그럼 3을 쭉 올렸대. 3 집어넣으니까 뭐 나오니?
27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저 B분의 결국 3분의 AC 곱하면 27 나오죠? 그래서 답은 9라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어려운 거 아니죠? 괜찮죠? 자, 그래서 3-1번 끝이 났다. 그 다음에 3-2번도 가볼게. 3-2번도 그림만 가자. 자, 우리는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내시오. 자, AOB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오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네. 자, 일단은 원점은 0,0의 점의 좌표를 가진다. 자, 그런데 x축하고 평행한 거 y는 4를 쭉 그어서 만난대.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4야. 이 점의 y좌표도 4야. 그러면 둘 다 여기에다가 4를 딱 집어넣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좌표가 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A점의 x좌표가 뭐가 되겠니? 그렇지, 1 집어넣어야지 4가 나오죠? 1.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되겠니?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죠? 그러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의 길이는 4.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라는 걸로 쉽게 결정 나겠다. 어려운 반 아니죠? 이 정도는 뭐 얼추 대충 비교할 수 있겠네. 어서 와라.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으로 가볼게. 자, 항상 뭘 할 때 처음 유형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 유형은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는 비교를 한번 해보자. 밑을 뭐로 다 똑같이 맞출 수 있는지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거야. 얘가 일단은 첫 번째가 3에 0.4라는 것은 분수로 표현하면 10분의 4. 그러면 얘는 5분의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제곱근, 그럼 여기 1가 생략돼 있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별반 다를 게 변형할 게 아무것도 없어. 5분의 2. 근데 얘는 3의 몇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분모, 분자. 그래서 얘는 3분의 2.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 그렇지, 2분의 3. 이렇게 일단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밑이 1보다 큰 함수면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지. 그럼 우리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x축에 집어넣는 이 x값은 지수야. 그러면 지수를 봤을 때 지수가 이놈보다 이놈, 그래서 x1, x2라고 이렇게 놨을 때 x2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는 f의 x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f의 x2다. 그러면 x값을, 즉 지수가 더 큰 값일수록 함수값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지수를 비교하는 거야. 여기 있는 5분의 2, 3분의 2, 2분의 3. 당연히 2분의 3이 1점 얼마 얼마니까 가장 큰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비교하는 거야. 얘 0.4네? 3분의 2는 0점 대략적으로 얼마지? 0.6666 나가지. 그러면 0.4보다 0.6이 크지? 그러면 지수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가야겠네, 그지? 그러면 전체 값을 비교해도 얘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전체 값도 항상 크다. 이런 정도만 기억해 주면 여기 문제는 다 쉽게 풀 수 있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여기 몇 가지지? 우와, 7까지 있는 거야? 누가 편집한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자, 두 번째 가볼게. 걸어 2번. 자, 요번에는 2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눈여겨볼 거는 여기가 2가 생략이 돼 있다.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얘는 1을 쭉 내리면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되겠다? 괜찮죠? 그럼 여기는 두 번째는 세제곱근 하고 2분의 1의 제곱이네. 그럼 얘는 2분의 1에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얘는 5제곱근 하고 얘는 2분의 1에 4제곱. 그럼 얘는 2분의 1에 5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아까 전에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지수가 클수록 함수값도 같이 컸죠? 왜냐면 증가함수니까. 근데 밑이 2분의 1은 감소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점점점 큰 값을 집어넣을수록 높이는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값을 고르려면 지수가 가장 작은 걸 골라야 돼. 그러면 이 세 개의 지수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은 뭐가 되겠니? 그렇지. 얘가 가장 작은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뭐가 더 작니? 얘가 더 작지. 그러면 전체 값을 비교했을 때는 요런 대소관계를 가진다라고 또 할 수 있겠네. 아니죠. 반대지. 지수가 작을수록 더 큰 값을 가진다라 했으니까 요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다 하나 얘기해도 돼. 선생님 틀렸어요. 이렇게. 제가 엄청 많이 틀렸어. 영상 촬영하는데. 근데 어제 그 승원 해봐? 와, 딴 애들은 말이 없잖아. 지승호는 내가 틀렸잖아? 그러면 갑자기 내 얼굴 많이 쳐다본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승호 왜 해요? 내가 틀렸어? 어디 틀렸지? 그래도 얘기 안 해줘. 내가 찾으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전부 다 쉬운 거야. 이제 남은 거 필수 예제 5 가볼게. 자, 밑에 있는 2-2는 숙제. 자, 이거 솔직히 뭐 중학생들도 이거다라고 얘기해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밑을 판단합니다. 첫 번째, 괄호 1번의 밑은 3분의 1이죠. 그러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지? 그러면 괄호 1번에 밑에서 하면 되겠지, 너희는? 괄호 1번 감소함수 그래프를 대충 그려. X축도 Y축도 그릴 필요가 없어, 전혀. 자, 이런 감소함수를 가지고 가는 건데 X값이, 즉 지수에 집어넣을 것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있대.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잘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 2까지.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그래프만 남기시오. 그러면 얘만 남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당연히 요 초록색 부분만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거는 뭐겠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니? 자, 그럼 2를 집어넣을게. 2를 집어넣었더니 3분의 1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네, 그치?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니? 그렇지. 그래서 최대값은 3.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값에 2를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세제곱이 되네. 그래서 최소값은 27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게 5-1번의 첫 번째.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자, 2번을 보면 항상 밑을 판단할 때는 어떤 밑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y는 있겠네.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여기가 x제곱이어야 돼. 여기에 다른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 자, 일단 쟤는 2에 x하고 블라블라 나왔으니까 우리가 표현할 것은 요것만 판단하면 돼. 자, 그러면 밑이 2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가함수가 되겠네. 그래서 가로 2번에 증가함수를 대충 이렇게 딱 그려놓는 거야. 근데 우리는 범위가 주어져 있죠? 0에서부터 3까지만 보겠대. 그러면 0에서부터 여기 있는 3 정도까지 그래프만 남기시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네.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되겠대. 자, 저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
4 플러스 3이지? 그래서 얘는 7.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에다 0 집어넣겠대. 0을 집어넣었더니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3이 되네, 그치? 그러면 얘는 2분의 7.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두 가지를 찾아봤다. 됐습니까? 3번, 4번 한번 풀어볼래? 지우는 동안? 한 번 한번 생각해봐. 단어가 몸이 안 좋아서. 나 톡 왔어. 네. 어. 삼 번 풀려졌니? 3번은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응? 감소함수. 이해되니? 왜냐면 우리는 x제곱만 필요하잖아, 그지? 그럼 얘는 4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라고 하니까 결국 얘는 4분의 1의 x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저걸 판단했을 때 마이너스라는 건 항상 없애줘야 돼. 그럼 이런 감소함수가 되겠대. 자,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1까지 이 그래프만 생각하시오라는 뜻이네.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되겠다. 그럼 최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의 1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2. 최소값 1 집어넣으면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4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되셨죠? 얘는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찾아낼 수 있겠니? 민기야, 얘는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우리는 x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3의 2x제곱은 뭐의 x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3의 x제곱은 뭐의 x제곱이야? 3의 2x제곱은? 3의 제곱의 x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쟤는 9의 x제곱 곱하기, 그러면 5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의 x제곱이라고 할 수 있니? 오케이. 그러면 5분의 1의 x제곱이 됐네? 얘가 y는이야. 그러면 얘를 다시 y는으로 하고 지수 x를 묶으면 밑은 9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5분의 9의 x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네. 그래서 지수가 x인 걸로만 만들었잖아. 1차 작업이 요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증가함수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겠네.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원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저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것이 최대값이 돼. 2 집어넣으면 제곱하겠죠. 그러면 25분의 81.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지수가 0이니까 최소값은 1.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값을 찾아낼 수 있다. 되셨습니까? 5-2번 답을 밑에 있는 5-2번을 한번 풀어보고 가자. 요건 숙제로 가지 말고 배웠을 때. 다음 유형이 좀 어려워 이제. 참고로 이제 학교 발표 났으니까 진짜 고등학생이라서 저 칠판 위에 있는 시계를 없앴다. 진짜요? 고등학생은 시간 없나요? 그냥 하다가 그냥 정해진 쉬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하다가 어떤 일정 범위의 시간이 단원이 딱 끝났다. 그럼 쉬는 거고. 근데 막 문제풀이 할 게 너무 많다. 쭉 해야 된다. 그러면 쭉 2시간 동안 수업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긴 하지. 아직 방학이잖아. 근데 개학하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계속 애들이 45분 되면 계속 날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다 시계만 쳐다보고. 그래서 이제 시계를 없애자 했더니 오씨 월수금반에서 반발이 장난 아니는데 냅뒀어 그냥. 감사합니다. 잘 놀았어 어제? 네. 밑에 5-2번 빨리 풀어보시고. 답 나왔어? 안 풀어? 풀었다고? 손 치워. 분수야. 이거 안 돼? 선생님 문제죠. 어? 정의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다 2분의 1이 나왔지? 어떻게 똑같이 나오지? 신기한데? 정의역은 X값. X의 범위. 내가 잘못됐나? 증가함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이 그래프만 필요하네?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네? 최대값 1 집어넣네?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최소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죠 x에다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것은 최대값이 5라고 돼 있지. 얘가 5가 되려면 k 값은 얼마니? 1. 여기다 1 집어넣네. 2분의 1 플러스 1. 2분의 3. 얘가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이잖아. 왜 여기까지만 해서 K도 있는데 저 뒤에 있는 K도 생각해줘야지. 되셨죠? 너희 2차 함수 잘하지? 2차 함수 민기야 자신있지? 진짜? 2차 함수를 알아야 요거 할 수 있는데? 와 이제 이렇게 나와. 지수의 x가 아니라 2차 함수가 나와. 자 지금부터는 딴 거 적지 마시고 여기를 잘 봅니다. 자 첫 번째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y는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 자 우리는 일단 a 값이 양수라는 걸 가정했을 때 우리는 축을 이렇게 써서 항상 2차 함수는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접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원래는 우리가 보통 중3 때 했던 거는 완전 제곱꼴로 해서 꼭지점의 x좌표와 꼭지점의 y좌표를 구했잖아 그지? 근데 분명히 원장님이 가르쳐 주셨겠지? 축의 방정식이 x는 뭐가 이 축의 방정식 즉 꼭지점의 x좌표인지 알고 있습니까?
왜 아무도 모르지? 뭐 비슷한 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왜 이게 나오는지 알고 있니? 얘기는 다 까먹었지 또. 자, x축하고의 교점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2차 함수가 x축하고 교점이라는 것은 y값이 뭐란 뜻이니? 0이란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었대. 그럼 2차 방정식이 되네, 그지?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알파다, 교점의 x좌표가 베타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간격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좌표는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나누기 2. 그래서 두 근의 합에 2를 나눈 거네, 그지?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거기서 2를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을 구할 때 두 근의 합이 뭐야? 뭐 딱 구했대?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뭐야? 이렇게 하면 축의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됐습니까? 들은 적 있지? 자, 그러면 문제는 지수가 x가 아니라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서 시험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걸로 낼 거야. 그러면 대수를 내신 내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지수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x축, y축을 그렸다. 그러면 항상 여기에 있는 요 축 자체가 무슨 축이냐면 지수축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우린 첫 번째 작업을 할 거는 요 지수에 있는 x에 관한 1차식이 아닌 거기 때문에 얘를 t라고 치환하는 게 첫 번째야. 너희 책에도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가 t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약간 간격을 벌려가지고 y는 5의 t제곱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을 적도록 합니다. 요 순서만 지키면 전부 다 할 수 있어. 로그 함수도 지금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보자. x, t네, 그지? 그럼 요렇게 봤을 때 얘가 x축이고 여기가 t축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x자리에 원래는 5의 x제곱인데 여기가 t네. 그럼 얘는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얘가 t축이고 얘가 y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그래도 너희들 처음이니까 요거 축 뭐니? 두 근의 합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は뭐니? 2가 되지. 거기다가 2를 나누면 1이 되잖아. 그래서 축은 x값이 1일 때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되겠네. 그러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자, 그런데 x값의 범위가 주어졌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래. 1과 가까운 것은 저 두 숫자 중에 뭐가 더 가깝니? 2가 가깝고 마이너스 1은 멀지. 그러면 2를 요쯤 적으면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겠네, 그지?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남기냐면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그래프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준영아 잘 들어. 요렇게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높이는 t라는 값인데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다 존재하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이 높이는 뭐가 되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둘 다 집어넣으면 2라는 값을 가지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을 가지니?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줄 거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함수값인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질 수 있죠? 그러면 t로 치환을 해주면 범위가 x의 범위가 아니라 t의 범위로 해서 마이너스 2 이상 t 값이 2 이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수가 2차식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이야. 100% 시험에 나올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 밑이 오네? 증가함수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t 값이 지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래. 마이너스 2, 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하네.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라는 건 얘죠? 2를 집어넣었더니 5의 제곱, 25가 최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25분의 1. 얘가 최소값.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필기를 합시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 수는 많이 없지만 시험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돼. 그림도 동반해서 잘 그려봐봐. 근데 이게 x분의 1을 마이너스 1 대입하고 1 대입하잖아요 저기서. 근데 마이너스 1이랑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랑 1을 대입해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요 높이를 찾기 위해서는, 이 높이를 찾기 위해서는 x값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요 높이를 찾아낼 수 있대. 근데 요 높이를 찾기 위해서는 x값에 뭘 집어넣어야 되니? 1을 집어넣어야 되네. 얘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줄게. 너 2차 함수에도 이게 나오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 치환하는 거? 2차 함수에도 이게 나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에이, 오래돼서 그렇지 본 적이 없는 건 아닐 건데. 잘 써져서 좋긴 한데 지우는데 너무 힘들다. 팔 아파. 잘 그려놔봐. 두 번째도 똑같은 작업으로 갈게. 여기서 졸고 놓치면 끝이야. 로그에서도 똑같이 나와. 자, 두 번째 문제 갈게. 자, 지수에 2차식이 존재하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를 t라고 치환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본식은 y는 2분의 1의 t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범위가 물론 적혀 있지만 서술형 때문에 얘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3 이상 x는 0 이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할게. 민기야, 다시 한번 축이 뭐니? x는 두 분의 합이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4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축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축이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래. 이제 x는 안 적을게. 자, 그러면 우리는 위로 볼록이네.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그리겠네. 그런데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3에서부터 0. 그러면 둘 중에 가까운 것은 마이너스 3이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가깝게 적고 0은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대충 좀 멀리 적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필요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죠. 아, 그랬더니 그래프 노란색이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그래프가 존재하네. 그러면 요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갔더니 만나는 지점이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구나.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럼 요 높이는 4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 높이를 알고 싶은데 요 높이는 0을 집어넣은 거네. 그럼 0을 집어넣었더니 요 높이는 0이네. 됐습니까? 그러면 t 값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 이상 t 값은 4 이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조금씩 이해되죠?
괜찮습니까, 여기?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려. 천천히 갈게. 너무 시끄러운데? 오토바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지수함수를 생각했을 때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감소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범위를, t값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0에서부터 우리는 4까지의 그래프만 필요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높이를 알려면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네. 0을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의 영제곱은 1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네.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얘는 16분의 1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었습니까? 생아야, 정신 차려라. 밤에 뭐하고, 자, 얘는 지금 숫자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도 치환하는 작업을 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두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2차 함수 한 문제 푸는 거하고 지수 함수 문제 푸는 거. 그래서 두 문제가 하나로 섞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근데 숫자가 다 나와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거야. 선생님들이 더 꼬아내는. 그래서 밑을 전혀 알 수 없지. 그죠? 이렇게까지 만들어 버린대. 자,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을 똑같이 동반해서 가보는 거야, 일단. 자, 최대값이 9분의 1이라는 거, 아니네. 원래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단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니?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풀이는 괄호 2번의 풀이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지? 자, 그러면 숙제로 갑니다. 난 저게 없었을 때를 하고 싶었는데. 자, 이제 마지막 7번 하나만 하면 끝나네. 자, 7-1번 갈게. x값의 범위와 함수식을 가지고 가볼게. 자,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해졌지? 자, 우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치역의 범위가 뭐라고 했죠? 치역의 범위를 알려면 점근선을 먼저 해야 되네? 점근선이 뭐였니? x축이었죠? 그럼 y는 0이었어, 그지? 근데 이 함수든 2분의 1의 x제곱 함수든 y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무조건 0보다 컸었죠. 그러면 우리는 요놈이든 이놈이든 뭘 치환하든 간에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을 일단 변환을 하는 거야.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 곱하기 2의 x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2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1. 첫 번째 줄 식을 적으시고. 너희 명제는 했다 했나? 네. 그치?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도 알겠네? 역대우 했을 거고,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했을 거고. 가정 결론, 납피, 뭐 이런 거, 뭐란 거지? 본학기에 선행을 해야 되나? 공통수학도 큰일 났네. 왜냐면 1학기 끝나면 여름방학은 엄청 짧아.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 2를 다 못 빼. 그 딴판
좀 관심 있는 애는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공통수학2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봐도 되고, 근데 안 보지, 아무도. 미적분원도 봐도 되는데. 진짜 딴 반에 어떤 애는 대수하고 있는데, 누가 딱 지나가면서, 나 미적분원 하는데, 너 아니었나? 지우? 그지? 저쪽 반에, 그래서 월수금 반에는 공통수학2 하는 놈이 친구가 미적분 한다고, 나한테 미적분 배운다고 자랑했나 봐. 그래서 걔는 미적분 영상을 보고 있대. 그래서 이해가 되니 했더니, 이해된다는데? 그 과정이 꼭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야.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도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자, 갈게. 왜 이래? 아프다고? 그럼 집에 가야지. 깨워봐. 승아야, 집에 가, 집에. 나는 마음이 아프다. 집에 가 쉬어. 열나? 네가 만져봐. 열나는지. 시간 동안 어? 시간 동안 뭐라고? 시간 동안 야, 집에 가. 가서 약 먹어. 병원 갈 수 있겠어? 가서 나중에 들어, 영상을. 여기서 앉아서 있느니 집에 가서 푹 쉬는 게 낫지. 아픈데. 그게 훨씬 나아. 챙겨서 집에 가. 다른 사람도 아프면 얘기해. 공부가 우선이 아니야. 몸이 우선이야. 자, 2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의 값만 가진다. 아까 전에 했죠. 그래서 t를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첫 번째. 옷 입어, 옷 입어. 당신은 꼭 했는데 조금 좀 이따가 그러면. 자, 요렇게 해놓고 식을 y는 얘부터 적게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얘를 하면은 플러스 4t 마이너스 1. 괜찮죠? 아까 거보다는 훨씬 쉽겠지? 그러면서 여기를 t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x 값의 범위가 있었네? 쏘리. 자, x 값의 범위가 있어서 t의 범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왜? 자, 우리는 요거를 t는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증가함수야, 그지? 증가함수면 이렇게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x 값이 3까지. 그러면 t는 요만큼의 높이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부터 3 집어넣으면 8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게 t의 범위다. 어렵네. 쉬운 게 아니었어. 2분의 1부터 t 값은 8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이렇게 가겠네. 승보야, 네. t 값의 범위는 뭐니? 아니, 축이 뭐니? 2. 오! 자, 이제 축은 누구나 자유자재로 하겠네. 두 분의 합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자, 축이 1에. 자, 요번에는 이제 이렇게 할게. 그래프를 완전히 그리는 작업도 시간이 걸린다. 자, 두 숫자 중에 뭐가 더 가깝니? 당연히 2분의 1이 가깝겠네. 8은 엄청 머네. 어디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축에 대해서 요런 그래프만 남는다라고 그냥 바로 할 수도 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우리는 최대값이라는 것은 t값이 1에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 그러면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하기 힘드니까 갈게. 연산을 8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8 집어넣으면 플러스 32 하고 마이너스 1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33이 되네. 최소값은.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식은땀이 난다고? 감기약이 있나 모르겠네, 학원에. 근데 저희는 2분의 1랑 8은 어떻게 나와요? 요 높이를 알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3 대입했을 때 8 이렇게 나온다는 거 됐죠?
마지막 한 문제 하면은 일단 소단원 하나 끝나니까 좀 쉽게. 자,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산술기하 평균을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 와, 마이 갓. 오 마이 갓. 괜찮아. 설명해 줄게. 자, 기초부터 설명을 해 줄게. 자, 됐지? 빔이 끊기지 않겠지? 자, 잘 봐요. 숫자를 나열해 볼게. 그 다음 뭐 오겠니? 12. 규칙은 뭐니? 2의 배수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2가 더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모든 두 숫자의 차이가 2로 일정하지. 그러면 그거를 너희가 대수에서 배울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세수를 가지고 왔대. 그랬더니 이 가운데 있는 숫자 4라는 것은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계산이 되네?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랑 같은 간격으로 벌어진 숫자를 봤을 때도 가운데 있는 숫자 6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 중에서도 등차 중항이라고 하거든. 등차 중항. 그러면 우리는 A하고 B가 C가 있대.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B라는 것은 A 플러스 C에서 2를 나눈 것이 등차 중항이 되겠죠. 근데 얘를 합의 평균. 우리가 평균 구할 때 많이 하잖아, 점수. 그지? 그랬을 때 얘를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 중에서 하나를 배운 거야. 괜찮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또 다른 거는 이거야. 2, 4, 8, 16, 32. 그 다음 뭐겠니? 64. 그럼 이거의 규칙은 다 뭐니? 2의 거듭제곱. 그러면 계속 2가 같은 수가 2가 계속 곱해지래. 그지? 그러면 비율이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세수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운데 숫자는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봤을 때도 가운데 있는 숫자 8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32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나오네. 같은 간격으로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A와 B와 C가 만약에 등비수열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B라는 것은 루트의 AC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가지고 갔을 때 합의 평균, 그 다음에 얘를 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에서만 성립을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필기를 한번 할게. 저 위쪽이나 어딘가 필기를 하자. 자,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그래서 두 숫자가 어떤 양수에서만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산술 평균, 자, 산술 기하 평균이래. 산술 평균이 먼저 나왔잖아, 그지? 산술 평균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라면서요.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라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양수에서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할 때는 합의 평균이 곱의 평균보다 항상 더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얘가 산술 기하 평균.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모에 2가 있는 게 싫어.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양변에 2를 곱해서 2 루트 AB라고 이렇게 고치는 작업으로 요식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산술 기하 평균 하면 항상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세 번째는 등호 조건. 자, 여기에 두 식이 같아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그때는 A하고 B가 같으면 는이 성립합니다. 왜? B 대신에 A 집어넣으면 뭐 되니? 2A가 되지? 2로 나누면 좌변은 A가 되지. B 대신에 A 집어넣으면 루트 A 제곱이 되지. 그러면 여기도 A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는이 성립해.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서 요거 많이 나와. 얘는 문자의 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할 것이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 자, 조금만 정신 차려. 됐죠? 자, 요 식으로 가볼게. 곱셈 공식을 생각할 수 있겠니?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요거 되십니까? 요식? 괜찮니? 분수식이야. 3의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분의 1 분수로 된 식. 곱셈 공식.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를 계산해서 이쪽 뒤에 있는 플러스 1과 계산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줄게. y는까지 적을까? 마이너스 1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 마이너스 2 있었는데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1. 응? 아까 얘가 요거 마이너스 2였잖아, 그지? 그 마이너스 2를 이 숫자 플러스 1과 계산해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됐습니까? 자, 갈게. 자, 이제 요거를 t로 치환할 거야.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는 것으로 치환할게. 그러면 요 식은 바뀌겠죠? 2차 함수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로 요 식은 요렇게 바뀌겠네?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 갈게. 잘 봐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일 수밖에 없지. 당연히 지수함수니까. 그럼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됐다라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는 이상이다 하고 2 루트. 그러면 A, B 곱해야 되겠네, 그치? 저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은 3의 몇 제곱이니? 지수끼리의 합이잖아. 0제곱. 이해돼? 여기 1. 그래서 t 값은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요건 산술기하 평균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 자, 마지막 단계. 승보야, 축. 마이너스 축. 1 되니?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쭉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건데 t 값이 뭐 이상이라고 했니? 2 이상이라고 전제했잖아, 그치? 그럼 2라는 건 여기 있네. 그럼 여기다가 쭉 이렇게 하면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원하네. 그러면 남는 것은 요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결국 t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결국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쟤 큰일 났네. 집에 못 갈 정도면 잠깐 쉬었다